짠 선생입니다. 짱이들, 오늘도 회사에 퇴근을 하고 이렇게 밤늦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이제 미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어, 그런 분들 있죠. 좀 뭐랄까, 나만 그 사람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 내에서 전체적으로 좀 안 좋게 평가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런 분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항상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거랑 관련된 썰을 좀 풀어드릴까 해요. 그 전에 오늘도 제품 추천을 하나 하는데, 저는 절대 광고는 아닙니다. 광고도 아니고 협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쓰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것들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오래 쓰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그냥 집어가지고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근데 막 그냥 썰만 풀고 하면 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변에 보이는 것들 중에 진짜 이건 기획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 지금 무의식,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나 이런 거 하려면 무의식 흐름대로 해야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뭐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광고 협찬 뭐 유명해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재밌게 소통하고 또 제가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라서 전혀 욕심이 없다는 점. 그래서 제 유튜브의 무기는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엄청 활발하고 극이 막 이런 거 아니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왜 큐땡님이나 뭐 레오땡님 이런 분들 엄청 뷰티 유튜버신데 끼가 엄청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건 못할 것 같고, 그냥 잔잔바리로 잔잔하게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냥 이런 놈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찍은 거를 오늘 낮에 이렇게 보면서 잠이 들어버린 거야. 한 5분 봤나? 제 목소리 취해서 너무 나른나른해서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뭐 제 거 한번 틀어서 보세요. 잠이 사르르 옵니다. 아무튼 제품 추천 하나 해드리면, 이제 이거 제가 산지 얼마 안 되는데, 에어맥스, 에어팟 맥스 맞나? 명칭이 에어팟 맥스, 에어맥스 맞죠? 아무튼 요거 제가 헤드셋을 계속 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에어팟을 썼었는데, 이것도 또 관련된 썰이, 제가 원래 유선으로 된 이어폰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인턴 생활하면서 집에 도둑이 든 거야. 근데 그놈의 시기가 노트북 같은 건 안 들고 가고 제 이어폰을 한 개 들고 왔어요. 다른 건 도둑 맞은 거 없어. 집주인분이 도둑을 엄청 많이 맞았고, 제 거는 유일하게 이어폰 하나 사라졌어요. 왜 그걸 왜 훔쳐갔지? 그래서 그때 무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때 최초로 무선 이어폰을 샀었고, 그리고 뒤에 에어팟 프로를 한번 썼었는데, 이 귀가 너무 아파. 귀도 아프고, 이게 에어컨 소리 때문에 좀 잡음이 있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에어팟이 쓰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이거 그 노이즈 캔슬링 하면 진짜 귀가 안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최근에 에어팟 맥스, 최근은 아니고 한 두 달 됐나? 2달 정도 됐어요. 그 에어팟 맥스 요거를 샀는데, 요게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패션 아이템처럼 이렇게 끼고 다니는 게, 패션 아이템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끼고 다니는데, 이게 한번 처음에는 좀 이렇게 되게 패션 센스가 없는 분들이 되게 막 끼고 다니면 뭔가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사고 나서 뭐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뭐 좋았어요. 오히려 더 뭐랄까, 더 패션적으로도 뛰어난 아이템이죠. 그리고 이제 헬스장 가서 한 번씩 끼는데 좀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단점이 있는 게, 얘가 좀 더워요. 많이 좀 귀에 땀이 나요. 얘를 끼고 운동을 하거나 뭐 좀 한
15분, 20분 정도 되면 여기 땀이 송글송글 맺혀가지고 저는 그 정도 되면 빼거든요. 그냥 빼고 운동을 하고. 근데 이게 살 때, 제가 처음에 살 때 이제 많이 서칭을 했어요. 근데 얘가 땀에 젖을 수도 있고, 이게 커버가 땀에 젖을 수도 있고, 되게 보호가 이렇게 스크래치가 잘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할 때 저는 여기 그 관련 제품들에 쿠팡에 보면은 이 관련 제품들에 요거 막아주는 거 보호 막아주는 거, 그리고 귀막에도 막아주는 거, 변색되고 뭐 땀 차이는 거 막아주는 거. 근데 이게 좀 더워요. 많이 더워요. 그리고 여기 얘도 여기 이렇게 커버 씌워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치대. 이거 얼마 안 해요. 이거 되게 가볍고 얼마 안 하고. 액세서리류가 사실 저는 애플 제품을 다 쓰고 있거든요. 노트북, 뭐 에어맥 뭐야 노트북도 그렇고 에어패드도 쓰고 있고 애플 패드도 쓰고 있어요. 이 녀석 쓰고 있고 아이패드. 아, 요즘 용어가 생각이 안 나. 아이패드 쓰고 있고. 여기 다 애플 제품이거든요. 휴대폰도 애플, 지금 이거 그래, 애플 최근에 바꿨어. 16 프로 최근에 바꿨고. 근데 한 가지 없는 건 이제 시계가 없어요. 저는 시계는 사실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없고, 원래 시계 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손목에 뭘 차면은 제가 피부가 안 좋아서 뭐가 올라와요.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이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급해지네, 마음이. 아무튼 이 녀석 소개시켜드렸는데, 이제 장점은 진짜 음질이 장난 아니에요. 제가 다른 뭐 헤드셋을 써본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썼던 이어폰들하고는 장난 비교가 안 되게 진짜 좋아요. 귀가 호강하는 느낌이에요. 귀가 호강하고 음원 깡패들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이 얼만데 당연히 그렇겠죠? 비싸요, 여러분. 저는 근데 쿠팡에서 사서 64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할부로 샀어요. 할부로 몇 개월이지? 아직 갖고 있나? 아직 나가고 있나?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3개월인가 2개월 할부로 샀고, 그래서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잘 쓰고 있는데, 이거 사면은 그 커버 케이스도 주거든요. 그 녀석도 있는데 잘 안 써요. 그거 저쪽에 어디 박아놨고 이렇게 쓰고 있고. 액세서리류는 다 몇천 원씩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애플 제품들은 액세서리가 좀 비싼데 많이 들고, 저도 아이패드 살 때도 그 부가적인 뭐 키보드, 아이패드 다 갖고 다니는 키보드 뭐 이것저것 다 사는데 진짜 액세서리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에어팟 맥스는 이 녀석은 뭐 별로 액세서리 든 건 없었어요. 돈이 좀 적게 들었고, 그 회사 썰을 얘기 드린다가 갑자기 또 제품이 길어졌는데,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썰 하면 또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딱 살면서 이제 직장에서 이제 좀 막대 먹게 행동한 건 아니지만, 이제 제 딴에는 교육이죠. 이제 뭐랄까 참교육 시킨 게 딱 2번 있거든요. 근데 2분 다 아주머니 분이셨어요. 저는 저를 안 건들면 상대방을 건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예의 없는 사람들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그 참교육을 시킨 분들이 딱 2분 계세요. 근데 한 분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일할 때였는데, 오늘 한 분만 얘기 드릴게요. 그냥 미국에서 회사에서 다닐 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이제 저희 회사가 미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미국인이 사장이었고, 이제 주희 씨라고 유대교를 믿으시는 미국인에서 태어난 유대교인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래서 미국인이 거의 40% 거의 이제 관리직에 있는 높은 사람들은 다 미국인이었죠. 40%였고, 이제 중국인이 한 20%, 30% 정도 됐었고, 그리고 외국계 중국인 뭐 그런 사람도 섞여 있었고, 한 한국 사람이 한 30% 정도 일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정직원하고 인턴들이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저는 뭘로 갔느냐? 저는 이제 수석 디자이너, 이래봬도 제가 수석 디자이너에 이제 보조 인턴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팀이 있잖아요. 저희 팀이 이제 NFL 팀이 있었고 NBA 팀이 있었어요. 농구팀 NBA 맞죠?
아직 뭐 다 제가 회사를 나온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까먹 헷갈려요. MBA 팀에 제가 수석 디자이너의 보조 인턴으로 갔었어요. 근데 그 제 블로그에 이제 유랑기라고 있어요. 그거 찾아보시면 되고. 아무튼 근데 이제 저희 팀에 정직원 한국인 정직원 분이 두 분 계셨고 뭐 외국인 스페인계 친구랑 뭐 중국계 홍콩계 친구 하나랑 뭐 인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 앞에 선임자 인턴들이 있잖아요. 두 분 정도가 계셨는데 이제 두 분 정도가 계셨고 흑인 친구 하나 있었고 아무튼 이제 그 앞에 인턴들한테도 그 정직원 분 한 분 좀 아주머니 분이 되게 말썽이셨어요. 되게 평가도 안 좋고 회사 내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도 안 좋고 이제 그분이 제 앞에 선임 인턴들한테도 너무 막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전형적인 한국 직장에서 꼰대 같은 스타일이신데 이제 그렇다고 일을 잘하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일을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냥 자기 일이나 하면 되는데 이제 자기 일도 잘 쳐내기 힘들어 하시는 좀 버거워하셔서 이제 저희 인턴들을 좀 써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정직원이시고 그런데 이제 자기 일을 이제 인턴들한테 자기 부하 부리듯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죠. 같이 동료이고 뭐 정직원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게 뭐 미국에서는 바람직한 문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애들도 당연히 뭐 시키긴 시키죠. 근데 이제 정직원 같은 애들은 자기 일을 뭐 이렇게 인턴들한테 그냥 보조 느낌으로 진짜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시키지 막 자기 걸 그냥 던져준 자기 일을 네 일이라는 식으로 던져주지 않거든요. 뭐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앞에 인턴들도 그래서 엄청 그분 때문에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같이 일하는 팀원들은 특히. 근데 다른 팀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시죠, 당연히. 그렇게까지 안 하시고 뭐 다른 팀에서도 굳이 뭐 그분하고 얽히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뭐 피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건 저한테 걸린 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고 제 앞에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은 여자분이셨고 한 분은 남자분이셨는데 남자분은 이제 속상해 하시면서 좀 참다가 그냥 나가셨고 그리고 두 여자분은 일하시면서 되게 행복하게 일하셨는데 그분 때문에 좀 우는 일이 많았어요. 속상해 하신 적이 많았고 근데 참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분 두 분이 나오고 이제 제가 그 포지션에 들어가면서 이제 수석 디자이너의 일을 도와주고 이제 정직원 분들이 뭐 도와달라는 것도 도와줬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저도 뭐 많이 뭐 참았죠. 참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건 없었어요. 그분이. 근데 저도 그분이 마음에 들진 않았었어요. 이렇게 일하고 사람 대하는 게 조금 기본적으로 틱틱대고 조금 뾰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었고 표정도 썩었어. 그런 사람들은 살면서 이제 표정이 다 얼굴이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밝지도 않고 맨날 꾸리하게 이렇게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튼 그러는데 이제 한 번 사건이 터진 거는 이제 한 번 자기 컴퓨터가 고장이 나신 거야. 근데 제가 아침에 출근했는데 제 컴퓨터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자기 컴퓨터 고장 났으니까 제 컴퓨터를 좀 쓰겠대요. 뭐 그래서 그럼 뭐 내가 바쁜 건 없으니까 그럼 뭐 그 정도는 그것도 사실 뭐 조금 이건 뭐지 하는 건 있었지만 그냥 아예 쓰셔라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저는 뭐 뻘쭘하니까 다른 데 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저보고 와보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꾸부려 앉아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얼굴을 딱 돌리면서 한숨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막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 수치가 틀려 있지 않느냐. 뭐 자기 일인데 사실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일을 저는 도와준 것 뿐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수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수석 디자이너한테 가서 이렇게 수정하라고 지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뭐
근데 제가 뭐 일 때문에 기분 나빴다기보다는 일은 기분 나쁜 게 아니지. 근데 이제 그분이 제 앞에 대고 이렇게 얼굴에다가 한숨을 푹 쉬신 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쵸. 그 당장에는 제가 막 확 하진 않아요. 저는 화가 나면 좀 더 차분해지고 더 냉정해지는 스타일이라서.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지난 얘기니까 이제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제가 집에 갔는데 그날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 하루 종일. 그러고 나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기분 나쁜 게.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아침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날도 오자마자 저를 부르면서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누구누구님 잠시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막 다 쏟아냈어요. 뭐 이름이 만약에 뭐 컴포즈다 그러면 컴포즈님, 제가 사실 어제 컴포즈님이 하신 행동 때문에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제가 어제 옆에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 한숨을 얼굴에 대고 쉬셨다,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 다른 사람들 기분 나쁜 거 생각 안 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그거 기분 나쁜 일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그거 모르실 것 같아서 지금 짚어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대우 받으려고 한국에서 여기까지 17시간 비행기 타고 온 거 아니다. 그리고 난 한국에서도 이런 취급을 당해본 적이 없다. 왜 나는 일을 배우러 왔고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한다, 그런 거는 나 밤을 새서라도 나한테 주어진 일은 내가 하고 가겠다. 근데 나는 지금 그 차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응?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데 특히나 더 일적인 부분, 회사적인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제가 뭐 컴포즈님 아랫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응? 저 여기 수석 디자이너 인턴으로 왔다. 뭐 물론 인턴이니까 이것저것 배운다는 생각으로 도와는 드릴 수 있다. 근데 일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저한테 이런 대우, 이런 취급으로 하시면 저희 일 계속 못한다. 내가 이 월급 받고 이런 대우 받으려고 그 돈 주고 에이전시 통해서 힘들게 미국 대사관 면접 보고 여기 회사 면접 보고 이렇게 온 거 아니라고.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막 그전에도 되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대하시는 거 저 기분 나쁘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 이런 취급 당하면서 일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분도 이제 아침에 오자마자 좀 뻥쳤죠. 준비도 못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막 폭풍우가 쏟아지니까 똥물이 튀니까 자기도 이제 뻐근인 거야. 그래서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 제 말이 끝났으니까 엄청 후련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분 정도 지났는데 그걸 알겠다 하시고는 사과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0분 정도 지나시고는 저보고 휴게실로 잠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가서 뭐 무슨 소리를 듣든 저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너무 제 얘기는 이미 다 전달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당신은 몫이지 제가 뭐 당신이 어떻게 하든 이제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갔는데 이제 자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얘기를 들을지 모르고 황당하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진짜 기억도 안 나고 뭐 내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했다면 뭐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진정성 있는 사과도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 행동도 모르면서 무슨 사과를 해.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막 자기 하소연을 막 하셔요. 자기 하소연을 막 하면서 내가 뭐 인턴 들어올 때마다 교육을 시켜야 되고 선생님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 누가 교육시켜 달라고 했나? 그리고 내가 자기 밑에 든 것도 아닌데 자기가 왜 나를 교육시켜? 그러면서 막 자기 얘기를 막 자기도 힘들다 막 이렇게 와가지고 늦게까지 이렇게 교육시키고 늦게 가고 퇴근하고 하면은 힘들다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야. 막 우시면서 자기 얘기 힘든 얘기를 막 하시는데 제가 뭐 상담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컴포즈님이 힘드신 거 일이 많으시고 뭐 가르치시고 저 가르치시는 거는 저 필요 없다. 제가 그냥 해결하면 된다. 근데 뭐 사실 컴포즈님은 정직원이고 저는 인턴이지 않느냐. 제가 컴포즈님만큼 돈을 받고 정직원 타이틀이면 저 이렇게 일 안 한다. 더 열심히 저한테 주어진 일 찾아서 한다. 맡은 바 책임을 다 하지만 인턴으로 왔지 않느냐. 급이 다르다 지금. 인턴이 뭐냐. 회사에서 배우면서 일을 적응해 나가고 하는 게 인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월급도 적게 받으면서 여기 있는 거 아니냐. 그 배움이라는 게 내 월급 플러스 배움, 적은 월급 플러스 배움인 거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달라야 되지 않느냐. 책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그런 일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또 막 자기 얘기를 하는데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조용해지셨어요. 저한테 이제 어떤 얘기를 안 붙이셨고 뭐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뭐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어느 곳이든지 미친놈이나 미친 분은 한 분씩 계세요. 근데 만약에 그 공동체나 집단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본인이 미친놈이거나 미쳤다고 생각해봐야 돼. 의심해봐야 돼. 제가 그거를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보면서 제가 항상 느꼈어요. 어느 집단이든 미친놈이 하나 있는데 그런 사람을 이기려면 내가 미친놈이 돼야 된다. 내가 그 집단의 미친놈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그분을 제가 최초였을걸요? 아마 상대했던 게. 그래서 뭐 사실 틀린 말은 없잖아요. 저는 틀린 말은 잘 안 해요. 그리고 뭐 쓸데없는 말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좀 재수없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뭐 물론 저도 허점도 많죠. 허점도 많고 비논리적인 경우도 많지만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수석 디자이너가 저한테 커피를 한잔 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한 하루인가 이틀 뒤에.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를 사준다고 따라가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웬걸 그때는 무슨 술술술 무슨 제가 이런 단어를 알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석 디자이너가 저한테 물었어요. 그 컴포즈님하고 일하시는 거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다 얘기했어요. 사실 며칠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한국말로도 하기 어려운 걸 내가 영어로 다 했어. 진짜 대단하다. 제가 지금도 대단해요. 그거 막 술술술 나오는 거야. 무슨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단어들 어떻게 썼지? 뭐 하여튼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이제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하고 가면 되는데 나는 내 뒤에 올 또 다른 인턴들 그런 또 다른 이렇게 피해자들이 그분하고 일을 할 걸 생각하면 난 그게 안타까울 뿐이지 내가 지금 이렇게 대우를 받고 이렇게 일했던 거는 상관없다. 나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고 어떻게 또 이 회사를 계속 다니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난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이제 회사 내에서 뭐 컴포즈님이 좀 안 좋고 소문도 안 좋고 이제 사실 일적인 부분도 그렇게 나이스하지 못하고 뭐 소문이 안 좋은 것도 알고 있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친구가 울기도 했다는 것도 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런 걸 알면은 들었고 그런 걸 보고 했으면은 당신이 수석 디자이너 아니냐고 이 팀의 책임자지 않느냐고 그런 걸 듣고 이렇게 했으면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게 당신 위치에 맞는 일이 아니냐 책임져야 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위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지? 아무튼 저는 어딜 가든지 뭐 누가 나보다 위라고 뭐 엄청 그 사람 지위 뭐 그게 있다고 해서 막 벌벌 기지 않아요.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아마 출세는 못할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분 좋게 커피 한 잔, 라떼를 한 잔 사주더라고요. 그래도 기분 좋게 먹고 회사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 뒤에 그 컴포즈님이 잘렸어. 근데 그거는 나 때문은 아니죠. 제가 뭐 인턴 나부랭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인사에 반영될 만큼 뭐 그랬었겠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가 계속 그렇게 안 좋고 일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뭐 잘리셨어요. 결국 이제 해고 통보 당하셨고 그걸 가셨어요. 그걸 가셨고 뭐,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정직원분이 오셨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분도 컴포저였어요. 그분도 이름이 컴포저였는데 이름은 똑같은데 성격은 완전 반대셨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 맡은 일도 진짜 열심히 하셨고 자기 일을 남한테 떠맡기려 하지 않으셨고 근데 모르는 건 물어보셨죠. 어떻게 회사가 처음이시니까 이런저런 걸 물어보시고 또 뭐 자기가 정말 보고 오신 거는 조금 뭐 이렇게 미안해 하시면서 이렇게 일도 주시고 하셨어요. 근데 완전 다른 사람이 맞죠. 아무튼 이제 사실 이제 집단에 미친놈이나 미친년이 하나씩 사라지면 또 다른 미친놈 미친년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진짜 명확한 것 같아.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놈이 이제 또 다른 미친놈이 되긴 하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아니었고 뭐 또 생겼었겠죠. 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생겼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턴 끝날 때 계약이 끝날 때 이제 사실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 있던 한국인 인턴들한테 정직원 비자를 이제 다 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줬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국인 이사가 뭐 일이 있어서 이제 나가게 되고 뭐 그래서 이제 외국 사장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한국 애들 일도 잘하니까 이제 직원으로 이제 비자를 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또 물어봤었거든요. 뭐 너 빈센 너 여기서 일할 생각 있냐? 취업 비자 도전해봐라. 회사에서 이렇게 해주려고 한다. 그랬는데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왜냐면 뭐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사람 사는데 다 똑같구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뭐 또 이건 또 꿈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또 시간이 벌써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2번의 그런 분들을 거치면서 제가 그렇게 살면서 2번 그렇게 화를 좀 직장에서 이제 화가 좀 많이 났던 경우가 있는데 한 개는 얘기 드렸고 이제 또 한 개는 또 비슷한 경우예요. 비슷한 케이스고 아주 예의 없는 분들은 참 교육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게 예의 없는 행동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걸 모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깨워 줄 필요는 있어요. 아무튼 그게 또 계기가 돼서 또 제가 또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썰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재밌었나요? 짱이에요. 뭐 아무튼 사람 사는 얘기 재밌죠 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또 추천드리고 싶은 식물이 있어요. 바로 요 녀석인데 이 녀석은 박지란이라는 녀석이에요. 아마 식물 좀 좋아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때 또 엄청 유행했었어요. 원래는 나무 부목 같은 데다가 이렇게 박지란이 그걸 감싸고 이렇게 행잉으로 많이 키우시거든요. 근데 저는 얘를 이제 저렴하게 얘도 1+1으로 구매했는데 이제 2개를 심었는데 둘 다 잘 자라고 있고 한 녀석은 또 베란다에 있고 한 녀석은 제 방에 있는데 제 방에 있는 애가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늘에서 키우는데 잘 자라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식물은 이 박지란 하나 추천드렸고요. 많죠?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펠로산토라고 있거든요. 펠로산토 얘가 공기 정화에 좋아요. 향도 좋은데 좀 강해요. 얘도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또 이렇게 거의 30분을 채웠는데 아무튼 여러분 배속을 빨리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짱이들 안녕.